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입니다. 제가 막내딸이고 위로 언니가 둘 있어요. 언니들 모두 30대가 되기 전에 결혼했고, 언니 둘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10년 넘게 들으며 크다 보니 웬만한 이야기들은 결혼 전에 다 들어봤던 것 같네요. 순진하게 다가는 팔자, 조직이 딱 좋다는 언니들의 말에 저도 동감했다. 식구들 눈치 없이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려면 역시 결혼은 아니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제일 속편한 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라 생각해서 애초부터 남자랑 연애는 애도 결혼하는 것을 마음 싹 비우며 살았는데, 저희 인생에 저희 남편이 나타났고 콩깍지가 겹겹이 쓰여지면서 정신 차려보니 예식장이에요. 저는 현재 관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다른 직장에 다녔다가 이상하게도 자꾸 이상한 상사만 걸리더라고요. 매일같이 야근하고요.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만두고 그동안 회사 다니며 모은 돈으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고시원에서 심의 공부해서 관세사에 합격한 후 열심히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다 보니 제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이 되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 해외 영업 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무역 관련이라 우선 말이 잘 통했어요. 저희 남편은 얼굴이 나쁘지 않았고, 제게는 한없이 다정한 성격이라 더욱 마음에 들었죠. 지인 소개로 만나서 동갑인 저희 남편과 1년 정도를 지내고 나니 양가에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의 집안에는 딸들의 아들 둘이 있고, 저희 남편이 셋째였으니 남편의 집안에는 신우가 둘이나 있는 거였죠. 그런데 신들이 참 유난스럽고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들이었지 뭐예요. 처음 저희 남편과 저희 집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살던 신혼 위치로 시노이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케, 우리가 따로 이렇게 부른 이유는 말이야. 올케의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잡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나 싶어서 말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신우가 말했다. 그래, 시댁 근처로 해야 우리 셋째도 마음 편히 다니면서 결혼 생활에 집중할 수 있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꼭 그래야 돼.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희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뭐? 아니, 뭘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해. 당연히 올케 입장에서는 시댁 근처로 오면 우리가 돈도 보태주려는 거지. 우리가 올케의 신혼집에 돈을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렇게 말도 안 들어보고 딱 잘라 거절하고 그래. 그래서 올케는 사회생활이나 잘하겠어. 그러게 말야. 올케는 참정도 없이 딱 잘라 싫다고 하니까 우리가 망할 거야. 올케가 사람들한테 예쁜 받기란 영 힘들겠어. 우리가 많이 가르쳐 줘야겠다. 그지. 게다가 우리 본가가 서울에 있는데 왜 굳이 마하는 거야?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요즘 누가 시댁 근처에 삽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죠. 친정이랑 가까이면 몰라도요. 아, 왜 내 옳긴 해도 우리 본가 근처에 살잖아. 먼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지. 맞아, 맞아. 우리 막내 올케도 본가 근처에서 살아서 우리가 신혼 직구 하는데 돈 꽤나 포해줬지. 그 덕에 지금 잘 살잖아. 우리 올케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알겠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따로 불러서 이야기까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일단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성준 씨랑 상의해 말씀드릴게요. 물론 시댁이 서울에 있었고 위치는 좋았지만 신들이 저렇게 나오니 아무래도 꽁이가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넘기고 시계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저는 전문적이다 보니 연봉 상승률이 저희 남편보다 높은 편이었어요. 저희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남편 월급을 넘어섰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시어머니가 상내 자리에서 선 넘는 발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 대기업 취직한 게 명미, 관세사 되기 전이니까 말 안 해도 상식적으로 우리 아들이 더 많이 버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 사께서 혼수에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 아들이 신혼 구하려면 허리 가니까 어머니 그 말에 저는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다신 말이 안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언니 둘의 결혼 이야기를 들으며 제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 어머님 모르셨나요? 제가 연봉 조금 더 높은데 저는 전문직이라 연봉이 더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게다가 대출도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나와서 제가 더 많이 대출받아서 신혼집 구할 건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당했던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붉히며 대충 얼얼이더라고. 아, 그래. 우리 아들이 역시 보는 눈이 있네. 그래. 요즘엔 여자도 이렇게 우리 역처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주 장하다. 그래. 제가 시어머니 말에 그렇게 바로 맞받아치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웃으시며 별 걱정 안 하셨죠. 친정 부모님도 언니들을 먼저 시집 보내고 이일저일 다 겪어서 이런 일쯤이야 하고 넘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상견례 때 그 대화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저한테 깨갱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시댁의 결혼 이야기를 나누러 잠시 갔는데 동서가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동서와 번호를 교환한 후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동서가 아무래도 시댁 근처로 와서 살라며 돈까지 버텨주겠다는 게 참 이상해서 동서한테 대놓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동서도 똑같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첫째 신이와 둘째 신이는 모두 시집을 가서 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둘이 시집을 갔으면 시애는 신경 좀 덜 쓰고야 되는데 사실 간섭을 하고 저보다 먼저 결혼한 동서를 힘들게 하고 있던 것이었죠. 막내 아들인 서방님과 동서는 저희보다 3년 일찍 결혼했고 결혼할 때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보다도 신들 이김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 막내는 원인데 막는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 우리 막내 허리 휙 있다. 휙 있어. 맞아. 언니 이렇게 차이나는 결혼하려면 집안에 돈이라도 많던가. 동서가 뭐, 눈에 띄게 예쁘길래? 아님, 아파트가 있어. 집안에 돈이 많아 가은 거라고는 몸뚱이 하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애나 제대로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틈만 나면 이러면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동서한테 다 듣게 됐습니다. 게다가 동수한테 시댁 근처로 집을 잡으라고 집값 버텨주겠다고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했더라. 막내 얼케 월급도 적은데 신혼집은 그래도 서울에 얻어야 우리 막내가 출퇴근이 편하지 않겠어? 막내 올케도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 다닌다며 우리 본가가 서울이니까 본가 근처에 신집 잡아. 그러면 우리가 집 줄 테니까 그래? 막내 올게. 요즘 세상에 서울에 집 구한다고 이렇게 두 팔 걷고 나서서 집값 보태주는 형님들 없다.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고. 사실 막내 올케는 선택권을 할 게 없지. 아마 우리 막내가 막내 올케랑 결혼하면서 보는 손해가 얼만데. 이것도 거절하면 정말 우리 막내랑 결혼 못하는 거지. 형님들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선택권이 없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남편한테 잘 말해볼게요. 역시 막내 올케가 길은 잘하다 는다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가까이 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가 집값 버텨주는 만큼 이득이니까 다 좋게 생각하면 돼. 그럼 그렇게 알고 우리는 갈게. 사실 동선에는 서울에 집 구하는 것은 형평상 무리라고 생각해서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돈 못 해준다며 굳이 서울시대 근처에 살라고 한 그것 때문에 동선의 친정에서 신혼집에 돈 버느라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들은 어떻게든 며느리들을 시댁 근처로 살게 만들어서 틈날 때마다 공짜로 뿌려먹고 시댁일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동서한테 뭔만 있으면 불러서 음식해라, 설거해라, 청소 좀 해라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혀 왔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이들이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저희 남편보다 조건이 더 좋은 셈이니 그런 결혼 반대나 속 긁는 소리를 못하게 된 상태였고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아직까지 별말이 없길래 저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동서의 말을 듣고 보니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그런 악의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 그래서 첫째 신우, 둘째 신우에게 제가 먼저 연락해서 저희 신혼집 때문에 의논해야겠다고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호들이 곧장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신혼집을 서울에 있는 시댁 근처로 잡으려면 그만큼 쓸 돈이 없어서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힘들어 보이네요. 서울에는 집 못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시댁 근처에 살게 하고 싶으시면 시댁에서 아예 신혼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들어가서 지낼게요. 뭐 아예 다 우리 집에서 해달라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어? 우리는 포해준다고만 했지. 그니까 말이야.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나 하는지 알면서 하는 얘기야. 올해 당연히 알고 드리는 말씀이죠. 제가 아무리 전문직이고 남편보다 대출이 많이 나와도 서울에 집 턱턱 구하긴 힘들어요. 그것도 시댁 근처에는 저희가 살고 싶은 아파트도 없는데 뭐하러 저희가 비싼 돈 들어가면서 굳이 시댁 근처에서 살아야 되죠? 그럼 어디 살겠다는 거야? 옳게도 그렇고 우리 셋째도 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하잖아. 그냥 대출 좀 더 받고 우리가 보태주는 돈으로 작게라도 시댁 근처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저희 친정도 서울인데 집값 보태주시는 거 말고 아예 구해주실 거 아니면 저는 별로 효용 가치를 모르겠다. 니까. 아무튼 전에 제 의견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는 걸로 알고 가볼게요. 아니, 뭐 철원 다 구해달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정말 보통이 아니다. 제 확실히 막은 다른 것 같아. 신호들은 이런 행동에 굉장히 당황했고 결국 저는 시댁 근처가 아닌 친정 근처에서 신혼집을 잡고 살게 됐습니다. 신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동서 덕분에 피하게 된 셈이었죠. 그래서 동서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동서가 시댁 사람들한테 아직도 엄청 시달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해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신호 씨는 본인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동서 씨에게 하루 종일 음식 설거지를 하도록 하니 무슨 하인처럼 대해요. 심지어 자기 애들은 음식을 먹느라 정작 본인 애들 챙기는 게 없고 동서 씨에게 놀아주라고 기회를 얻기도 했대요. 막내온 아이는 돈도 조금 벌지만 애들을 돌보는 것뿐인데 그것조차도 안 하다니.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돌봐가면서 어린이들에게 돈을 주자니 애 아직도 없다는 막내온이 그런데 눈에 띄지가 않아요. 솔직히 신호 씨들이 돌볼 생각이 없다면 애들은 좀 못 오게 하거나 적어도 돌봐야 하는데 동서 씨는 어린이집 교사라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부리고 있었네요. 더구나 신호 씨들은 동서 씨를 애를 낳지 못하는 죄인 취급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눈뜨고 봐주지 못할 상황이네요. 온종일 애들이랑 놀지도 않고 애도 아직 없다는데 이 몸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해서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 지들끼리 실실 쪼개는 걸 보니 도저히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애 못 낳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뭐, 막내 서방님은 검사는 해봤대요. 연구실에서 일하면 서방님도 검사 받아봐야 정확하죠. 동서한테 미안해서 어쩌려고 그딴 말을 짓거리. 심지어 끝까지 서방님은 옆에서 자기 아내가 당하고만 있는데 첫째 신호, 둘째 신호 눈치만 보며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길래 대놓고 들으라는 듯이 말했죠. 그랬더니 신호들은 발끈하며 대답했지만 제 논리에는 역시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막내 동생한테 그런 심한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어? 당장 사과하지 못해. 이건 모함이야. 모함. 첫째 형님, 둘째 형님이 동수한테 한 말이 더 심하거든요. 가족이요. 가족끼리 정말 그런 말을 내뱉어도 된다 생각하세요?
애 못 나면 예전에 쫓겨났다고요. 지금이 옛날이야. 가만 보면 작은 키는 우리를 잡다가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게 뭐 있어? 대체 우리한테 뭐가 불만이야? 말로 해, 말로. 그러니까 말이야.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우리가 우스워. 왜 그런 식으로 우리 몰아붙여?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말이야? 자은 울게 아주 안 되겠어. 원하시니까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본인 애들은 본인이 챙기세요. 안 그럴 거면 키즈 카페라도 맡기고 오시던가. 키즈 카페 맡기면서 드는 돈만큼 동수한테 주신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이거야말로 정말 갑질이야. 두 분, 정말 계속 이렇게 갑질할 건가요? 우리가 무슨 갑질을 했다. 그래, 가족끼리 봐줄 수도 있는 거지. 막내 올케는 올해처럼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거든. 올케 말만 듣고 있으면 아주 우리가 무슨 천하의 죽일 년들이지. 우린 당연히 가족끼리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아됐고요. 저는 이런 꼴 못 보고 있어요. 그니까 앞으로 아이 문제로 우리 동서를 괴롭히려는 일은 먼저 서방님부터 검사하세요. 그렇게 첫째 신우와 둘째 신우한테 제가 동서를 구해줬습니다. 그때 신원 찍을 때 시댁 근처로 구하지 않게 동서가 귀뜸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한 셈이었어요. 뒤늦게 저의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듯이 첫째 신우와 둘째 신우가 이번만 넘어가는 거라 하면서 본인 애들을 데리고 후다닥 집으로 갔습니다. 이날 이후로 동서는 저한테 너무 멋지다며 평생 형님으로 모시고 또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설날 연휴 첫날이 됐어요. 근데 시댁에 와 보니 시댁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빼놓고 지들끼리 다 온천으로 놀러 갔더라고요. 첫째 신후, 둘째 신후, 시호, 시보부 막내, 서방님까지 이렇게 온천으로 갔고 저희 남편은 해외 영업 미팅 때문에 밤에 화상회의를 보며 쓰느라 낮에 자고 있어서 못 갔던 것입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동수한테 시댁 사람들 다 어디 가고 테이블 위에 종이는 대체 뭐냐 고 물었죠. 그랬더니 동수가 힘없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형님. 그거 차 목록이에요. 지난 명절들이 제사 때도 늘 이렇게 차례상 목록을 두고 시댁 식구들끼리 놀러 갔다 왔거든요. 저한테 익숙한 일이긴 한데 형님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우실 만해요. 나 지금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아니, 그동안 이렇게 당하면서 3년은 어떻게 살았대? 안 되겠다. 내가 구해줄 테니까 내 말대로만 하자네. 어떻대요? 여기 적힌 대로 다 준비 필요도 없지? 우리 마음대로 대충 준비해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그동안 너무 고분고분 동수가 착해서 다 해주고 살아서 그래. 안 할 거면 확실하게 제대로 엎어버려야지. 형님은 볼수록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저는 형님 말씀대로 다 할게요. 그래, 그거면 돼. 동수가 가만히 시댁 식구들이 놓고 간 차례 목록들을 살펴보니 지들이 할 거 아이라고 아주 빼곡히 적어놓고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조사님들을 일찍 오시게 새벽부터 준비해서 차리라고 써있는 걸 보고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첫째 시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전화를 다 하셨네요? 아, 올케가 처음이라 잘 모를 것 같아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우리 개하고 내일 새벽부터 갈 거야. 우리 가기 전에 차례상 준비해 놔. 그러면 돼. 음식은 차례 목록에 적어놓은 대로 넉넉하게 하고. 아, 차례 지내면 우리도 각자 시댁으로 가야 되니까. 아침 6시 전에 세팅 다 해놔야 된다. 그러면서 옆에서 시어머니가 낄낄대며 웃으며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조사님들 배실 일찍 차려놓고 드리자. 너희 아침 6시까지에 올 수 있지? 이번엔 둘이니까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음식도 넉넉하게 잘해놓고. 조사님들 배고프신 거
걱정돼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구나. 네,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걸 듣고 있자니 이 집 구석은 개념이 정말 없는 집 구석이나 싶었고 이번에 다 뒤집어 넣어야겠다 생들었습니다. 저는 개념 없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제대로 엎어버릴 준비를 하기로 했죠. 저는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장부터 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돕고 들끼리만 온천 간 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괘씸하고 그래서 장 보러 가기 전에 동서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야, 제사상 싹 다 베란다로 옮겨놓기 차 버리자고. 내가 책임지리라고. 마, 베란다 형 나중에 옮기기 힘들 텐데 옮기게 왜 옮겨?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음식도 여기 있는 거 다 생략하고 아주 간단하게만 하자. 장이나 보러 갈까? 그러면서 저는 동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서와 함께 나가서 시장에서 붙여놓은 전들이 떡국 육수 사고 한 개 배 한 개, 고감 한 개, 대추밥 나물 3종을 사서 들어왔어요. 내일 시댁 사람들 오면 떡국 육수에 떡만 놓고 베란다 제사상에 올리면 돼. 나머진 그냥 씻어서 올리면 되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야. 형님. 근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 중에 제일 간수해. 분명히 시어머니, 첫째 형님, 둘째 형님이 미친 듯이 난리칠 텐데 정말 괜찮을까? 선 당한 게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말하며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 기회에 이런 명절 제사는 다 간편하게 사하거나 아예 없애버릴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는 저에겐 그저 어둡기만 했던 자기 인생에 환한 비디며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활이기 들으며 참는 이란 걸 익히 알고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동에 옮겼습니다. 동서도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살게 하기 싫었고 같이 편해야 명절에 보는 것도 서로 짜증 안 나고 행복하게 볼 거잖아요. 저는 그동안 장 보느라 저희가 고생했으니까 보상을 받으면서 동서랑 둘이 들어 누워 팩도 하고 늘어지게 TV 보면서 쉬었고 그때 마침 남편이 깨길래 동서랑 저랑 남편 이렇게 셋이서 저녁 먹으러 나갔죠.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이 놓고 간 차례상 목록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내가 베란다에 선 간소하게 차릴 거야. 차례서 목록 보니까 아주 그냥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음식 안 끝나겠다. 너네 집 원래 이런 집이었어.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 남편은 우스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외국에서 유학 생활에 오래 했거든요. 나는 당연히 당신 의견에 적극 찬성이야. 이렇게 차례. 목록으로 보니까 정말 어마무시네. 나는 명절 제사 때마다 재수 씨가 혼자만 너무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 이런 건 점점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난 당신이랑 재수 씨 응원해. 그치? 역시 외국물 먹은 당신 생각은 나랑 같을 줄 알았어. 만약 당신도 당신 가족들처럼 구닥다리였으면 내가 바로 이혼 박았다 알지? 그럼 알지. 내가 우리 영미 성격을 몰라. 우리 영미가 나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난 감사한데 재수 씨 원래 이 사람이 비원주의였다면 믿으실 거예요? 저랑 만나면서 그게 깨진 거예요. 정말요? 저는 몰랐어요. 두 분 정말 대단하세요. 30대 중반에 이렇게 사랑 찾아서 마음을 맞춰 결혼하는 건 쉽지 않다 들었는데 심지어 형님이 비혼 주었군요. 내가 언니만 둘이었던 그래서 지겹도록 한 10년 넘게 언니들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듣고 잘해보니 결혼에 대한 환상은커녕 결혼 안 하는 게 남는 장사했다 싶었거든. 그럼 내가 도울 건 뭐가 없을까? 내가 다 계울이 있지. 당신은 이따 막내, 서방님은 포섭해주면 돼. 그럼 게임 끝나. 우리가 당신 집안의 역사를 다시 쓸 거니까 기대하라고. 오케이. 그런 거라면 아주 시군죽 먹기지. 우리 막내는 내 말 잘 들으니까. 그리고 재수이 돕는 일이니까 무조건 따를 거야. 나 기대하고 있을게. 정말 든든하네요. 마음이 놓여요.
그렇게 해서 저녁을 먹고 시댁으로 돌아오자 온천을 다녀온 시댁 사람들이 저와 동서를 노려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 첫째 신우랑 둘째 신우가 해놓은 음식은 어디에 있냐면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사온 음식 봉다리들에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첫째 형님, 둘째 형님이 그렇게 찾는 제사상의 원리 음식들 여기 있는데 눈에 안 보이시나 봐요. 어떡해요? 벌써 노안이 심하게 오셨나 봐요. 그러자 첫째 신우희가로 아리들에 들쳐 보더니 소리를 백 지르는 겁니다. 아니, 이걸 다 사왔어. 세상에 우리 집 명절 제사 완전 망했다. 망했어. 음식 하랬더니 전부 시장에서 사온 거야? 이러고도 저녁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던 말이야. 도대체 생각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내 올케는 안 그러다가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런 거래. 대체 아이고, 이게 다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안에 무시한 거지. 이건 안 그렇고 말고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 것 같으냐? 당장 음식해 올고 사와서 음식해라. 어서. 옆에 있던 둘째 신호와 시어머니까지 앞에서 셋이서 아주 생쇼를 떨기 시작하길래 저는 이렇게 마사 그러면 그냥 다 갖다 버릴까요? 내일 제사 아예 생략하시고 저랑 저희 동서는 음식할 생각이 없는데요. 아니, 절대 제사 안 지내는 건 안 돼. 지금 나가서 우리가 창봐 올 테니 자상 목록에서 빠진 음식들이 할 준비하고 있어요. 아휴, 우리가 귀찮게 됐네.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장을 아주 제대로 봐줘야겠어요. 우리 장 봐오면 음식 해야 되니까 딱 기다려. 어디서 사온 음식을 올리려 그래? 진짜 완전 날로 먹으려고 하네. 제가 저희 동사랑 젓는 음식 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오늘 장보 와서 힘들니까 온천에서 푹 쉬다 온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음식 하실 거면 그러면 사오세요. 안 하실 거면 괜히 음식 사와서 낭비하지 마시고요. 저희 말에 시어머니와 첫째 신우 둘째 신우가 저한테 한마디 못하고 저희 동만 째려보길래 시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후다닥 나와버렸습니다. 저랑 동서랑 오늘 일정 다 끝났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음식 하려면 하시던가요, 형님? 어쩜 그렇게 멋있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정말 감사해요. 이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한테 형님은 형님이에요. 솔직히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은 저렇게 당해도 그동안 얼마나 동수한테 못살게 걸었어 안 그래요? 막내 서방님, 저희 말에 막내 서방님은 멋쩍은 듯 으며 감사하다 고 하고 동서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와 남편도 저희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대망의 다음날 아침 설날 차례를 지내려 새벽 6시에 다시 으로 다같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신호들은 너희는 새벽부터 와서 미리 차리라. 왜 이제 오냐? 얼른 차례상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는 떡국을 떠고 저는 베란다에 둔 차례상에 과일들과 미리 사둔 전남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편하게 하니까 다들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해도 될걸. 그가 3년 동안 고생했을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완전히 끊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저희 동서 갓거린 떡국아지 베란다 차례상에 올리고 나서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제 차례 지내려고 했더니 베란다의 차례상을 보고 시댁 사람들이 기업을 하더라고요. 뭐들 하고 계세요? 차례 지내야죠. 그래서 아침부터 그날 일을 친구했잖아요. 아니에요. 왜 멀뚱멀뚱 보고만 계세요? 첫째 신우와 둘째 신이가 여기다 차리면 어떻게 하냐며 난리를 치길래 제가 웃으면 이렇게 말하고 제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조상님들, 일찍 오시게 새벽부터 준비해 차리라고 차례 목록에 써 있길래 최대한 일찍 드시도록 베란다에 차렸죠. 제가 잘 모를까 봐 친해 어제 원천 몇 전화까지 신신당부 하셨잖아요. 자,
얼른 조상님들 다 드시게 차례 지내야죠. 안 그럼 차례 빨리 준비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첫째 신우, 둘째 신우는 벙찌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 남편과 막내 서방님은 차례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신우와 둘째 신우. 이 시어머니는 멀뚱멀뚱 보고만 있고 시아버지도 마지못해 두 아들을 따라 차례를 지내셨죠. 그렇게 차례를 마치고 저와 동서 그리고 남편 막내 숙은 서로 눈을 맞추며 이제 됐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예 대놓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번에 제사하고 싶은 사람이 직접 차리는 걸로 해요. 아니, 바쁜 사람 불러다가 이런 거 시킬 거면 저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저 같이 안 올 테니 그리 알아두세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제 옆에서 언성을 높이며 일부러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제사 평생 안 지내겠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 제가 미리 남편과 약속한 대로 제대로 쏴붙였죠. 이런 내가 싫으면 이쯤에서 우리 관계 정리하자. 요즘 누가 이런 거 다 받아주고 살아? 예전처럼 여자들이 한가인 줄 알아? 똑같이. 남자들처럼 일 다니고 사람에 치고 얼마나 정신없는데 결혼 전에 너 나한테 새벽 6시에 차례상 차려야 된다는 소리 없었잖아? 아니, 그건 당연히 아니지. 물론 당신 일 하는 것도 알지만 한 번만 더 있단 말도 안 되는 요구하면 나나 동서나 다음은 법원 앞에서 만날 줄 알아. 맞아요, 형님. 말씀 중에 뭐 틀린 거 하나라도 있나요?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세요. 도 확 이혼해버리고 이단 차례상 그만 차리랍니다. 난 당신이랑 헤어지면 쭉 혼자 살 건데 정말 1억이야? 난 당신 아니면 안 되다니까. 엄마랑 누나들이 그동안 심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빨리 사과하세요.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내가 여자여도 이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나라면 절대 이렇게 안 살지. 듣고 보니 재수 씨랑 당신 말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네.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제사 지내지 말자. 그러니까 이혼만은 말자. 다들 됐고 여기서 딱 정하자고 같은 문제로 2번 입 아프게 말하는 건 딱 질색이고. 그래서 한마디 하고 보니 저희 남편이랑 막내 시숙이 벌벌 떠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첫째 신호이, 둘째 신호이 앞에 다가가서 이렇게 대놓고 말했죠. 보셨죠? 다들 집안 아들들 호래비 만들기 싫으면 다시는 이딴 수작 부리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첫째 신우이 둘째 신우는 아무 소리 못하고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저는 그 일의 계기로 시댁 집안에서 명절 차례는 아예 사라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호들에 시키려고도 했는데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신호들이 하니 오케이 했을 절대 안 했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첫째랑 둘째 너희가 와서 우리 집 명절이랑 제사 차례상을 차려야겠다. 안 그럼 우리 제사랑 명절 차례는 다 끊기는 거야. 너희라도 와서 이어야지. 엄마도 참 우리네도 있고 시댁이 있잖아요. 먼저 와서 이렇게 얼굴 비추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많이 양한 거 알죠? 출가인이란 말이 왜 개어요? 우리한테 그런 거 바라면 안 되죠. 엄마가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 우리가 다 늘어서 우리 집 차례상 명절상 다 봐야겠어. 우린 그렇게 못하지. 시댁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아유 안 돼, 안 돼. 엄마가 하던가 해, 뭐,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차례상 목록 좀 줄이자고 했어. 안 했어. 지혜 먹고 싶은데 하기 힘들다고 했던 음식들 다 추가해 가지고. 3년 넘게 막내 새가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지네가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발을 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냐. 엄마도 속 편하고 좋다고 하고 같이 누려놓곤 이제 와서 왜 그러실까? 우리는 엄마 편하라고 일부러 돈도 못 해주면서 막내 올게 시대처에 붙잡아 두기까지 했잖아. 우리 역할은 다 했다고요.
봐, 맞아, 맞아. 우리는 할 역할 다 했지. 엄마는 우리 같은 효녀들 어디다. 그래, 아무튼 우리는 못해. 난 싫어. 제사 차례상 그만 차릴 거야? 엄마는 계속 딸들이 이렇게 고생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것들을 군비 국을 처먹었다. 이것들도 자식이라고. 아이고, 정말 내 팔자야. 이럴 줄 알았으면. 고분고분한 막내 새아까라도 잘 달래서 옆에 데리고 있는 건데. 너희가 지어 자듯이 하는 바람에 이제 아이의 말들을 생각도 안 하잖아. 어쩔 거야? 어쩔 건데? 그건 엄마가 알아서 풀어가야지. 왜 우리한테 그래요? 딸은 원래 시집 가면 끝이야. 아빠랑 엄마가 막내 올케한테 좀 이거저거 시키고 눈치 좀 보고 그래봐요. 뭐야? 이것들이 아주 그냥 그럼. 저렇게 뭔 말만 하면 막내랑 셋째랑 이혼하겠다고 달려드는데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냐? 너희 말대로 했다가 아주 된통 당했잖아. 그냥 이 처음에 우리 집 제사 없으면 엄마도 편하고 좋지. 뭘 그래? 이제 우리 집도 그냥 여행이나 다녀오고 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우리도 시댁에 할 말 생기고 2년에 한 번씩 명절 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구만.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되겠네. 이참에 우리 집 제사랑 명절 차례 싹 다 없애고 시대에도 말해서 시댁 제사도 없애야겠다. 우리 집도 해외 여행 어려우면 국내 여행이라도 가자. 너무 좋다. 어쩜 너희들한테 시키니까 이렇게 태도가 180도 바뀌냐. 하루아침에 아주 그냥 너희는 대체 누굴 닮은 건지. 내가 아주 속이다. 시험해 다 시험해. 우리가 누굴 닮아? 엄마 닮았지. 맞아. 우리는 엄마 닮았고 셋째랑 막내는 아빠 판박이야. 아, 알면서 둘 다 시끄러워. 아휴, 됐다. 너희를 믿고 차례 준비하라고 한 내가 등신이. 그래, 둘 다 가버려. 이렇게 첫째 신우와 둘째 신우이 모두 제사랑 명절 차례라는 진절리를 치면 싫다고 할 거면서 왜 저와 동생한테 그렇게 무시하고 안다이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더더욱이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어머니와 첫째 신우, 둘째 신우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시댁 식구들끼리 놀러간 자리에 차례상을 꼬박꼬박 차리라고 하는 것도 화가 나지만 특히 신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려와서 저희 동수한테 어린이집 교사 돌보라고 해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의 기로 시댁에서는 명절 제사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지낼 사람이 아예 사라졌으니까 첫째 신우, 둘째 신우, 시어머니 외면한 일을 누가 하겠어요? 저희 동서도 저와 함께 차례상 지옥에서 해방해 저와 동서는 예전보다 더 잘 지내는 중이고 요는 저처럼 되고 싶다면서 어이 그만두고 무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는 그동안 너무 부조리한 것을 많이 느꼈고 자기처럼 약자인 노동자 편에 서서 돕는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직으로 말 똑부러지게 잘하는 제가 본인의 롤모델이 되었다요. 저도 괜시리 뿌듯해지고 저는 진심으로 동서를 응원해줬고 수험생활 때 저만의 팁들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고생한 시절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무시받아야 할 만큼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시누이들이 시어머니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있을 필요 없다고 하면서 동서를 위로해줬죠. 애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애 못 가지는 걸로 기죽지 말라고도 이야기해줬어요. 그렇게 막 나가며 괴롭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들이 사라지고 난이 시끄러울 일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화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진작 뒤집었어요. 되는데 3년 당한 게 억울하다는 동서를 보면서 그 억울함을 잘 기억해뒀다가 꼭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저희 막내 시식도 사실 동서한테 계속 실드를 못 쳐주고 미안해하는데
자기가 막내라서 제대로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래서 기회 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날 오히려 먼저 넷이 단합해서 이 지겨운 제사 명절 차례를 없애자고 하니 흔쾌히 따라왔습니다. 심지어 이혼 얘기권에서 협박하는 건 바로 막내 시숙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렇게 막내 시숙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동서도 드디어 신들과 시어머니한테 완전한 자유를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 후 핍박받던 서처럼 명절과 제사 때마다 빼곡한 차례를 차리며 고통 속에 살 뻔했지만 세게 들이받아 버린 후로는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도대체 본인들이 하지도 않은데 왜 남의 집 귀한 딸들한테 그렇게 부려먹고 받아먹으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댁 사람들 인식을 바꿀 수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더니 평화가 찾아와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언니들 말처럼 결혼을 안 하는 게 본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참고 살지 않고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들이 받으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동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저희 언니한테 10년 넘게 듣고 또 들어온 결혼 생활 이야기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결혼하시게 된다면 잠고 살지 마시고요. 꼭 이야기해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연처럼 혹시 이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시댁 식구들이나 친정 식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단합해서 한번 제대로 들이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로 찾아뵙겠습니다.